혹시 집에 가족이 있는데도 친구들과 통화를 해도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외로운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외로움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머물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 배우자가 있고 거실에서는 손주들 목소리도 들리는데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고요. 외로움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틈에서도 웃고 떠들면서도 문득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그냥 와 있습니다. 공감 가시나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외로움이 찾아오는 걸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손주들도 잘 크고 있어요. 남편도 건강하고.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20대, 30대에는 뭔가 계속 바빴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일하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죠. 40대, 50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 부모님 봉양, 직장 생활,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자식들이 다 컸습니다. 직장도 은퇴했고요.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어요. 라고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나를 마주할 시간이 온 겁니다. 그렇게 낯설고 어색하고 때론 무섭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던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어귀에서 이웃들과 수다 떨고 시장 가서 아는 사람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인사만 하고 헤어집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되고요. 친구들도 다들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지 않은 느낌.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외로움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외로움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3가지 작은 실천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말 천천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그냥 마시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물을 끓이면서, 컵을 고르면서, 차를 우려내면서 그 모든 과정을 천천히 느껴보는 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오후 3시에 국화차를 마십니다. 처음엔 습관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컵을 2손으로 감싸고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제가 저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어떠세요? 차 한 잔이 뭐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차를 내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를 내려보는 거예요. 나도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걸 몸으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좋아하시는 차가 있으신가요? 국화차도 좋고, 보리차도 좋고, 배추차도 좋습니다. 어떤 차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한 시간만큼이나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를 돌보는 일이에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 베란다에 작은 방울토마토 화분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고 딱딱한 씨앗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물을 주다 보니 흙을 뚫고 초록색 싹이 쑥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작은 싹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돌봐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밥 먹기 싫은 날에도 베란다 토마토 물 주러 나갔다가 기운을 얻어요. 며칠 사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내 하루도 헛되지 않았구나 싶거든요. 수확한 토마토를 손주 입에 넣어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못하죠. 어떠세요? 집 안이 너무 적막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작은 생명 하나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는 그 짧은 기적들이 어느새 여러분의 외로움을 따뜻한 생기로 채워줄 겁니다. 2번째입니다. 아주 작은 안부 인사를 나눠보시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시장에서 물건 사면서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한마디. 딱 한 문장이면 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시장에 갑니다. 거기 채소가게 사장님이랑 이제 얼굴을 아니까 사장님 오늘 뭐가 싱싱해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오늘은 이게 좋아요 하면서 이것저것 보여주세요. 딱 5분인데 그 5분이 참 좋아요. 누군가랑 대화를 했다는 게요. 공감 가시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긴 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그런 순간들이요. 혹시 오래된 친구가 생각나시나요?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별일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분명 반가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그 친구도 아마 외로웠을 테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루에 딱 5분만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적어보는 겁니다. 일기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메모장에 짧게요. 오늘 날씨 좋았다. 손주 전화 왔다. 저녁에 된장찌개 끓여 먹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작은 노트에 딱 3줄만 씁니다. 처음엔 뭘 쓸까 막막했는데 쓰다 보니까 제 하루가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작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우리는 자꾸 큰 일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작은 일들이 우리 삶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걸 적으면서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나는 살았구나. 내 하루도 소중했구나. 외로움이라는 게요, 사실은 나를 못 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게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돌볼 시간이 있어요. 당신은 이제 천천히 살아도 괜찮아요. 평생을 빠르게, 바쁘게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게 외로움이 주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3가지 작은 실천, 따뜻한 차 한 잔의 시간, 작은 안부 나누기, 나를 기록하는 시간. 하나만 해보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할
할 수 있는 만큼만요.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외로움과 함께 지내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몰랐던 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요즘 가장 외롭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오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우리 서로 나누며 더 이야기해볼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